부자들이 사는 세상 강윤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고 싶으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모두 다 잘 되고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들이 세계 최고의 품질이 되어서 너도 나도 한국과 거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성세대 분들이라면 우리 밑에 후손들에게 그런 세대를 남겨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올려내오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분들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독재 정책이 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 생각을 들고요. 더 성공한 내가 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요. 우리 20, 30대 여러분들 그거에 해당하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독수리,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는 평균 수명이 한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독수리들은 40년 정도를 살고 죽는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7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왜 40년 정도 때 죽냐면 40년쯤 살고 나면 뿌리가 휘어요. 길게 자라서 뿌리가 휘어서 가슴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리로 먹이를 잡는 건데, 그리고 발톱은 굽어서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고요. 깃털이 무거워져서 날갯짓을 할 수 없어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포기하고 40년쯤 살다가 죽는 독수리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70년까지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때까지 사는 독수리들은 뭐가 다르냐? 절벽에 올라가서 둥지를 짓고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절벽에 부리를 부딪혀요. 그 부리를 부러뜨립니다. 다 깨부셔요. 여기 가슴까지 굽어서 말라진 부리를 부시고 발톱을 전부 다 뽑아내요. 그렇게 춥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낸 독수리들이 70년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혁신하는 거죠. 자기 혁신. 동물조차도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제왕의 독수리의 면목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한 인간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자기 혁신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요. 술 먹는 거 좋아합니다. 62일 연속 술 먹은 적도 있고 맨날 취해 있고, 책이란 건 한 글자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교과서를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책을 읽으니 막노동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1년 동안 1000권의 독서를 목표로 그 목표를 달성했고요. 건물주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 저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정말 자기 혁신을 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미국이 왜 우리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초강대국이 됐던 사실이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물품을 팔아가지고 당시에 불을 올렸다 이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포용이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자기 혁신을 했다. 어떠한 혁신? 자유경제 하면서 외국의 이민자들 전부 다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들 전부 다 학살당할 때 미국에서 다 받아줬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걸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캄보디아, 태국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죠. 그들이 좀만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거 짓누르려고 한국 사람들, 물론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허용하지 않죠. 근데 미국에 지금 전 세계인들이 미국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자기 혁신이었어요. 뿌리를 깎은 거죠. 자, 이 세계 10대 기업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틴센트,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등등 세계 10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이 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의 26%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 인구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최상위 부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서 기업의 소유주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만 장자의 20%,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30%,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과 보석시장도 장악하고 있고요. 굉장하죠. 그런 거를 전부 다 포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이 했던 자기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포용. 내가 성공하려면 자기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혁신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에어비앤비, 우버 전부 다 불법이죠. 왜 불법일까요? 왜 우린 혁신을 하지 못할까요? 세계 초강대국이란 미국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유 서비스를 왜 우리나라는 막을까요? 막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성세대들. 숙박업,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왜 불법일 것 같아요? 모텔, 호텔 하는 사람들이 20, 30대인가요?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겠죠. 못하게 막죠. 여러분 택시 하는 사람들이 20, 30대인가요? 왜 분신을 하고 왜 하죠? 가만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이 유럽에 이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직접 파견 나가서 경제를 배워오고 전부 다 메이지 유신 습득해가지고 일본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세대 때 우리나라의 홍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했죠. 우린 고유의 것을 지킨다. 그래서 일본과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악하죠? 일본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중국과 한국이요, 이 고전, 이 책, 일본에다 배급해 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책 하나 안 읽는 멍청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보면 항상 부유층, 가진 자, 선비들은 책을 읽죠. 똑똑해지려고. 그럼 그 말은 뭐죠? 밑에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부유층이 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공부를 학습을 시키지 않으려는 법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나라 식민지로 지배하고 한글 못 배우게 하잖아요. 한글 배우면 얘네들이 덤비니까, 얘네들이 똑똑해지면 덤비니까. 그렇게 우리 이 세계의 역사는 배운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게끔, 나한테 기어오르지 못하게끔 계급을 나누고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독서라는 건 선비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독서를 우린 지금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도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쇼핑해도 내일 당장 책이 집으로 오는 이런 세대인데 공부하지 않죠. 자기 혁신을 하지 않죠. 저는 제가 한 자기 혁신이라고 생각한 건요, 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책 1000권 독파한 거였어요. 건물주도 됐고 경매 투자를 교육하는 거, 그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교육생도 여러 명 키웠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놀았던 거를 전부 다 혁신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전부 다 공유형 시스템을 우버하고 있죠. 에어비앤비 하고 있죠. 그 다음 전부 다 페이하고 있고 화폐 없지 않습니까? 중국 거지들도 QR코드 들고 다닌다고 해요. 왜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또 하죠? 왜 혁신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개인마다, 여러분들은 부자들,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 삶의 가치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려면 더 행복해진 사람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막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막을까요? 그런 감정들을. 그럼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막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대한 자기 비하, 상대적 박탈감,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안주하려고 하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구체적인 실패도 없다 보니까 그 실패가 두려워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국가도, 전 세계 강대국이라는 국가들도 자기 혁신을 통해서, 물론 기성세대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기성세대들의 양육도 책임질 수 있고 더욱더 복지를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국가가 발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공유형 서비스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중국의 틴센트라는 회사는요, 국가에서 전부 다 그냥 밀어붙여요. 게임도 하고, 롤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LOL이라는 롤. 게임도 하고, 게임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 은행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틴센트라는 회사가. 화웨이도 마찬가지죠. 화웨이가 커지는 걸 미국이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부에서 화웨이를 키우려고 해도 미국이 못하게 계속 막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키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이 잘 되면.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삼성을 조지려고 합니까? 국가는. 군이며 군산이며 거제도며 기업들이 있어야 먹고 사는 도시들이 있죠. 조선업 불황되면서 거제 다 죽었죠. 구미의 공단들, 삼성, 우리나라에서 자꾸 정부에서 죽이는데 뭐하러 한국에 남아있습니까? 외국 가잖아요. 베트남, 태국 가지 않습니까?
회사 옮기잖아요. 그럼 일자리 줄어들죠. 그럼 지역이 죽죠. 그 지역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지역, 지방의 부동산 가격들이 하락하죠. 사람들이 이주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본가로 다시 들어가겠죠. 서울로 들어가겠죠. 서울로 들어가면 서울의 집값은 상승하고, 그러면 인구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한답시고 계속적으로 3기 신도시 만들고 사람들을 퍼내려고 하는데, 그 경제, 뭐 군산, 마산, 뭐 어디 안산, 구미, 공단, 지금 구미 공단 가동률 40%밖에 안 돼요. 60% 다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제도, 지역 경제를 죽이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군산이라는 지역에서도요, GM 쉐보레 폐업하고 3만 명이 도시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건 지역 다 죽지 않습니까? 경매에도 엄청나게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자기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개인도 자기 혁신을 통해서 부자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라고 해야 되지, 있는 자들을 계속 적대시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조질하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짜릿해하는 이런 나쁜 심보들은 없애셔야 돼요.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자기 혁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고마운 스승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있는 자들을 적대시하지 마세요. 그 자기 혁신의 마인드를 갖추는 자기 혁신의 첫 번째입니다. 에어비앤비며 우버며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유는요, 기성세대들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 뭡니까? 기성세대들의 유권자지 않습니까? 서민층을 위하는 노조, 서민, 부동산 가지지 않은 자들, 이런 것들의 지지를 받는 현재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 조진다고 하면 우리들이 짜릿해하니까 표는 점점 더 받아가겠죠. 정치에 속지 마세요. 경제는 정치가 망칩니다. 부동산 경제 한번 보세요. 정치가 자꾸 개입하니까 잡지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점점, 이거 뭐 사유재산 침해도 아니고 이거 국유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음에 제대로 한번 다룰 생각인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할 생각인지, 정말 중국처럼 되려고 하는 건지 생각이 좀 들고, 에어비앤비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힐튼 호텔, 우리 페리스 힐튼 재벌인지 다들 아시죠? 힐튼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호텔 업계에서 1위를 몇십 년 동안 차지했는데 에어비앤비가 그걸 제껴버렸어요. 아마존이며 에어비앤비며 우버며 뭐 페이며 전부 다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혁신들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여 자기 혁신을 해야 돼. 뿌리를 깎고 발톱을 다 뽑아내는 자기 혁신을 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지배당한 역사를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혁신, 그래서 국가도 한 명 한 명 개개인도 자기 혁신은 언제나 필요하다. 가진 자들에게서 배우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 프레임을 갖추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건물주가 된 이 비결은 모든 책들에게서, 제 스승들에게서 배우려고 했던 제 자기 혁신을 통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가 응원합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